이번 22대 총선 기호 8번 무소속 안정범입니다. 시민 기왕 국민 여러분, 일단 감사의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써준 덕분에 제가 무소속으로 안전하게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제가 추천서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가능하면 이곳에서 많은 연설을 할 테니까 기왕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판에 좀 희한한 놈이 나왔구나, 말로만 듣던 그 놈이구나 싶으면 오후 4시, 5시 사이에서 꼭 이곳에서 가능하면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응원해 주시고, 틀린 말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직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젊음이 뭡니까? 저는 올해 42입니다. 예, 42이니 첫 번째 도전하는 정치 선거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예, 흠결이 없다면 젊음이 아니죠. 어르신들 많이 들어봐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형이 도전하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꼭 보고 여의도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 형의 도전을 한번 보고 너희들이 영감을 얻어서 형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우리 젊은이들이 여의도에서 지금 낡아빠진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TV 토론회를 못 나갑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9시 OBS를 통해서 제가 10분간 여러분들에게 연설 방송이 나갑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알려드릴 기회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당 소속인이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계양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가 가진 장점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점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호 8번 무소속 안정권이고요. 예, 올해로 윤석열 나이로 42살입니다. 82년생이고 태어난 곳은 전남 도성군 경백면 남양리 815번지 세터브라. 예, 세터브라.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불악이 있었어요. 불악. 세터브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빈농이었어요. 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분이 아니라 남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녹슬 받아가지고 제 위로 누나가 둘이고 삼촌과 고모가 5명입니다. 저희 큰 누나와 삼촌의 나이 차는 3살밖에 안 납니다. 어렸을 때 젖싸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 때 이런 일들이 81년생이 만약에 이곳 계양 같은 도시에서 태어났다면 겪을 수 없는, 지금 60대 분들이 겪었던 고향의 정서가 워낙에 시골의 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중학교까지 전라도에서 자랐습니다. 제 16년의 전라도에서 삶의 기억은 답답함보다는 암울함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봐도 산이었고 뒤를 봐도 산이었고 옆을 봐도 산인데, TV를 보면은 맨날 침대가 나오고 소파가 나오고 과일이 잔뜩 있고 바나나가 나오는 그런 TV 속의 삶이 내가 정말로 저런 삶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함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안병자 진짜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1살 되던 해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자기 밑으로 동생 5명과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18살에 납치를 해가지고 거의 그냥 잡아들여서 애를 낳아버렸거든요. 그러니 딸린 자식 3명, 합이 8이잖아요.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는 기머거리였습니다. 일본 징용을 가가지고 맞아가지고 왼쪽 귀가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귀가 같이 먹어서 벙어리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양반 집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보성에서 죽산 안씨가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는 부잣집이었대요. 근데 저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애인이니까 할아버지는 늘 그냥 앉아만 계셨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하던 날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가장이 밑에 동생 5명 두고 자식 3명 그리고 와이프,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10명이 넘는 식소를 책임져야 될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전남 보성 남양리에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남의 집살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집살이가 머슴이죠. 남의 집살이에서 농사지어서 쌀 한 가마니 얻고 보리쌀 한 가마니 얻어가지고 동생들 갖다가 밥해 먹이고 그런 머슴살이를 하시는 우리 김농의 아버지 밑에 제가 태어난 겁니다. 넉넉지 않았습니다. 육성예비라고 아마들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몇만 원인데 그 육성예비를 큰 누나도 못 내고 작은 누나도 못 내고 저도 못 내는 게 허다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옷자리에서 물심을 신고 학교를 온 어머님이 창피해서 울었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시골에도 양장 차림으로 운동회를 오는 제 나이에는 맞지 않지만 그런 친구들의 어머니가 부러워서 도망다녔던 그런 서러운 기억들이, 철없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계양에서 계시는 이 계양의 인구 중에 40%가 전라도인들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60세 분들의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은 전라도 깡촌놈입니다. 제가 그런 가난과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무척이나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17살이 되던 해에 부산에 있는 뱃놈고등학교에 밥 주고 옷도 공짜로 주고 학비 공짜로 준다라는 부산해사고등학교 선원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3년 그 학교를 다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배를 장장 성상생활만 4년 11개월, 그러니까 5년을 배에서 군대 대신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경력상 회기사 면허 2급 취득자고요. 그리고 1등 기관사로 배를 4년 11개월 5년 타고 그리고 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진급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이 있고 처절하면 열심히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똑똑해서 배 1등 기관사가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대학교를 나와도 나이 40 이전에 이 1등 기관사가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도 이 주변 가족분들이 있으면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마도 4년 말에 내 나이 24살에 1등 기관사를 달았습니다. 저의 선박 생활의 서러움이라 여러분들에게 굳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무척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뭐 사람이 누군들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예, 왜냐? 청춘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없이 태어나서 돈 좀 벌어보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갈증을 이걸 해결하는 건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남들 잘 시간에 일하고 남들 쉴 시간에 일하고 그리고 같이 쉴 시간에 일하고 같이 잘 시간에도 일을 해야 나같이 가진 것 없는 놈은 남들보다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누가 한 번이라도 더 쳐다봐 준다라는 인생의 진리를 저는 좀 어렸을 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인생의 성공은 배에서 가장 빨리 1등 기관사를 진급을 해서 그때 당시에 연봉으로 치면 배가 상당히 많이 돈을 줍니다. 2000년대 초반인데 수당까지 합쳐서 한 6,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꽤나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나이 20대 초반에 6,500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는 건 그리고 선원은 세금을 안 떼요. 을근세라 그래서 세금을 전혀 한 1%인가 밖에 안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치선이라고 해서 이 외화벌이 하는 이 선원들에 대해서는 을근세를 떼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돈이 제 돈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억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첫 번째로 제가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저는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안을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겪었던 가난의 서러움을 싹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그걸 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제 가슴에 천추의 한인데 남자한테 아버지는 비를 맞을 때 비를 가려주는 우산과도 같은데 이 괴로움이 힘들 때 꼭 자식에게 아버지라는 빈자리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를 하는 게 국회의원 후보를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봤다면, 우리 큰 내가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봤다면, 내가 결혼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봤다면,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우리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서러움이 늘 자식의 가슴 안에는 있습니다. 예, 돈을 벌고
내가 성공을 하면 모든 게 끝일 줄 알았는데 정작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없어졌을 때 상실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그렇게 배에서 열심히 한 덕분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안부두에 있었는데 지금은 송도로 이사를 간 인천하고 중국 단동을 왔다 갔다 하는 단동페리라는 국제여객선의 선주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대략 9년간 인천에서 여객선 감독을 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오리배 선주 감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력상 감사합니다. 경력상 저는 인천 단동항공 국제유항공사 단동페리 오리엔탈 펄2 3 지금 아직도 있는 그린해운이라는 회사에 이 선주 감독으로 두해운 하사나 선주 감독으로 제가 2016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그때부터 2024년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인천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송도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물론 월세입니다. 월세인데 좋은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18년 동안 나름 열심히 살고 2016년 이후에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치권에 입문까지 하게 됐는데 여기 개항을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재명 두드러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사실 이곳 개항에 출마를 결심하게 될 때는 감사합니다. 그냥 범죄자 이재명 왜냐면 제가 이재명 때문에 징역을 가서 이재명 욕설 들었다라는 죄로 징역을 가서 반신불구가 됐어요. 적수염을 알아서 반신 하반신 불구가 돼서 이 복수심도 있었고 이 원한도 있고 저는 압니다. 이재명의 이 유동규 그러니까 공범이 유동규가 이미 이재명이가 범죄자임을 법정에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범인 이재명만 주댕이를 닫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지따까리들이 정진상, 김용 이런 것들 빼놓고는 전부 다 이재명이가 대장동을 가지고 그리고 성남의 뜰을 가지고 아울러 이 성남시와 경기도를 가지고 갑질을 했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아마도 사실인 이 내용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법적 공방으로 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범죄자 이재명 때문에 물리적 신체적인 피해를 받고 그래서 이 범죄자 이재명이가 개항을 출마를 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났고 이 새끼를 두드러 잡으려고 여길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을 통해서 이 개항을 보며 이 결심이 다소 부끄러운 결심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항을이 이렇게까지 낙후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인천시장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인천시장도 하고 여기에 지역구에 5선을 송영길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2년이나 여기를 했으니까 저는 인천에서 그래도 송영길의 지역구였던 여기는 별천지일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송도 사는데 송도는 갯벌을 막아서 지은 도시입니다. 불야성입니다. 가난한 자가 별로 없는 도시인데 저 유세하면서 이 도로 말고 저 뒤에 도로 보고 옛날 내가 다니던 부산인사고등학교의 영도에 동래동이 딱 저렇습니다. 계단식 빌라 저기에 노인분들이 볕을 쬐려고 해가 되니까 볕을 쬐려고도 나와 계셔요. 지팡이를 짚고 조조런히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왜냐 저희 할머니가 지금 이제 94시신데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건물을 이 꼬라지를 봤을 때 송영길이가 저 건물을 저렇게 두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뿐만 아니라 이 몇 군데를 빼고 계양 갑구, 계양구가 이렇게까지 낙후된 도시일 거라고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저 개인의 복수심에 이재명을 저작했다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야 이렇게나 잘 나가는 송영길이가 했다는 이 도시가 이게 맞아? 여러분 계양구의 시계만 2022년도에 지금 2024년도인데 무려 22년의 시계가 계양구만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둘러본 이 계양구는 발전이 멈추어버린, 적어도 20년간 시계가 멈추어버린 도시다. 야,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야, 이 도시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결심을 했어요. 뭐냐, 내가 여러분 나 국회의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의 외침과 울림이 정치권 어떤 놈한테 확실하게 닿아서 계양구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제 역할과 마음의 빚을 확실히 갚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양구가 발전을 왜 안 하는가? 왜 못했나? 아니요, 그 이전에 그러면 계양이 발전할 가치가 없는 도시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옆이 김포공항이고요. 산 너머가 여의도예요. 여의도에서 신월동까지 지하차도가 뚫렸는데 그거 몇 킬로만 연장하면 계양까지 바로 뚫립니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월세가 높아서 여의도 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기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근린 생활 특구,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만 지어도 돈이 되는 지역이고, 애들이 살면 유흥가도 필요하고 근린 생활시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걔들이 여의도가 아닌 이곳에서 회사도 만들고 무역도 하고 사람이 늘어나야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숨통을 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지리적 위치가 계양은 넘치고 넘칩니다. 무지랭이가 와서 정치를 해도 이 정도보다 낫습니다. 시끄러! 이재명입니다. 빨리 지나! 잊으려고 너한테 이재명이요. 이재명 아닌 새끼가 이재명이라고 구라를 까고 있어. 연병호. 저랬습니다. 인생이 싸라 구라예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나는 안정권이 맞는데 주민 이재명이 아닌데 이재명이 돼요? 국민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정말. 자, 그래서 22년 동안 송영길과 이재명이 이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째서 계양을 발전을 안 시켰냐? 계양이 만만하니까. 이거 참 서글픈 이야기지만요, 이게 전라도 사람들의 이 여린 마음을 이용해 처먹은 거라니까. 이거 정말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 내가 왜 전라도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서두에 왜 한 줄 아니? 나 어르신들 마음을 다 알아요. 정말로. 왜? 전라도라는 동네가 5.18로 인해서 민주화 과정에 피해를 입었던 나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전라도가 적은 인구에 좀 뽑아줘서 국회에 나가갖고 우리 전라도 발전시켜야지, 김대중이 말한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뇌에다가 심어놓고 사시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 마음이 송영길이를 20년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 애다른 마음을 받은 송영길이가 그럼 여기를 전지로 만들었어야죠. 그게 형평성에 맞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구를 이재명한테 넘겨줬잖아요. 이건 뭐냐, 그냥 이 동네는 송영길과 전라도 사람이 떼기만 꽂아줘도 민주당이면은 자기들을 뽑을 거라는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계양 국민 여러분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재명이가 당대표식이나 되면서 여기를 왜 전국의 지역구 수백 군데 중에서 계양을 다시 딱 찍었을까요? 이재명이는 반드시 지역구 선출이 돼야 됩니다. 왜? 당대표가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았다, 당대표인데 개쪽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지역구 지도를 쫙 펴고 전라도에서 나가면은 필승인데, 이 계양을 왜 찍었을까요? 수도권에서 이재명이가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게 계양을이라고 지 스스로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재명이를 뽑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여기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건방진 새끼가 또다시 이곳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면 지난 22년에서 플러스 4년의 서러움으로 이 합의 26년의 흑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권을 가지고 적어도 이재명에게, 야, 너가 이 계양을 참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얼마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안에 민주당 전체 말고 계양에다가 뭘 해줄 수 있어? 왜 요구를 안 하세요? 계양 국민 여러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도둑놈 씨발 소뚜껑 열어서 밥 처먹고 가듯이 지역 국민들 그냥 저녁에 잠깐 와서 시장 통해서 남의 밥그릇 쌈이나 도둑질해 처먹고
아침에 뭐 비상화 보고 그냥 가버리고, 정작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해드려야 될 것 무엇입니까? 묻기를 합니까? 알아보기를 합니까? 인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개항에서는 52%의 이재명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당신들을 돼지보다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딱 맞는 의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거들랑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민주화 되게 멋있는 말 같습니까? 예? 이 나라가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예요? 무슨 민주화요?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원하는 식으로 아스팔트 화염병이라도 던질까요? 이 AI가 이제 로봇가 세상을 돌아다니고 서빙을 보는 세상에 쌍팔년도에다 하든 임종석이나 하든 뭐 아스팔트에 화염병이나 던지면서 이윤석열 탄핵, 이게 민주화입니까? 폭도 새끼들이지? 뭐가 민주화라는 거예요? 민주당에 물어봐야 된다. 뭐가 민주화인데? 그럼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그 잘난 민주화는 왜 안 끝냈냐 이거야. 180석 줬잖아요. 5년 줬잖아요. 대통령도 줬고 의회도 줬는데 그 잘난 민주화, 그 잘난 경제발전, 검찰 모시기 왜 안 끝냈냐 이거야. 이제 와서 표를 달라? 뻔뻔한 짓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더 웃긴 거는 여러분들이 표를 준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전라도 보성놈이 와서 제발 좀 부탁 좀 드립시다. 왜냐?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의 미래보다 어르신 자식과 어르신들의 손주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아장아장 걸어가는 손주의 눈을 보세요. 어르신들의 그런 게으른 짓거리가 아이들의 미래에는 피눈물을, 머리에 빈덩어리를, 문재인이 5년 동안 나라에 200조가 넘는 빚을 남겼습니다. 어르신 태어나지도 않을 애가 머리에 50만원 1000만원씩 빚을 지고 나오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뽑는 거 좋습니다. 왜 뽑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반드시 뽑아야 하면 뽑으세요. 근데 이재명이를 단지 민주당이니까, 이재명이니까 이렇게 뽑는 건 태어날 여러분의 손주와 자식들에게 어쩌면 이 나라의 끝이 될 씻을 수 없는 오욕의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읍소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수당에 공천을 받고 제 돈 안 들이고 국회의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저한테 공천을 주겠다는 당이 4개였어요. 4개. 굳이 유명하지 않은 정당이라도 정당을 달고 나면 이 동네 7번 아저씨 있죠. 이 동네 7번 아저씨 당원이 4명이에요. 4명. 자기 부인 뭐 오늘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나오면 나와요. 자기가 당대표야. 추천서 500장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장 찍고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에 선거 유세창도 안 가지고 있어요. 뭐 7번 그냥 태극기 꺾고 하는 거예요. 당이 있으면. 제가 굳이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런 수고로움을 그리고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당은 미리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무소속은 이거 기호가 정해진 다음 일주일 후에 후원 계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 사비를 다 드려야 돼요. 그 돈이 작냐? 지금 이 트럭 있죠? 이거 트럭 한 대 13일 비행인데 2,800만 원입니다. 예? 이거 깎지도 못해요. 저는 지금 이 무소속이라는 반드시 저는 무소속이어야만 했어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 제 사비를 1억 5천만 원을 먼저 투입했어요. 그러면 왜 무소속이어야만 했는가? 제가 정당을 나왔다면 저 새끼 윤석열이가 시켜서 저지더는 거다. 저 새끼 저거 한동훈이가 시켜서 저지더는 거다. 저 새끼 저거 정광훈이가 시켜서 저지더는 거다. 혹은 저 새끼 저거 무엇이야? 그 새끼 그 있잖아요. 전라도 도망간 새끼 이낙연이가 시켜서 저지더는 거다. 프락치다. 이준석 패다. 이지랄 연병 뜰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내 돈 주고 내가 나왔습니다. 나는 선관위에 내 재산을 내역을 공개를 다 했고요. 출마 자금을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주식담보대출 1억, 신용대출 5천만 원. 정확히 돼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날고 기는 재주가 아무리 뛰어남들 내가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겠어요? 어르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뽑아준다는데 나말로 내가 어떻게 이재명을 이겨요? 거대 양당 디드카르텔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무모한 무소속이라는 이 짓거리를 했냐? 자유로운 말을,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냥 제 아무 뜻도 사심도 없는 진심입니다. 그저 이재명을 찍으세요. 근데 왜 찍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원희룡을 찍으세요. 왜 찍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이 새끼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엇을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당당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게 바로 주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단한 이치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사심없이 나왔습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10%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재명이가 이 개항을 아주 우습게 취급하잖아요. 너무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을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진 이재명이가 이곳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잡으세요. 잡아오세요. 정보관, 너 일로 와. 자, 용납이 안 되네요. 쟤는. 어이, 덩어리. 야, 남자 새끼가 가오가 없냐? 그 정도 덩치 있으면 형 앞에 와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도망을 가면서 뭔 짓이야, 이 새끼야? 참, 정말로. 언제 타로 그랬냐입니다. 예, 몸이 보니까 한 덩어리네요. 저런 애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아마 열등감에서 시작된 비틀어진 왜곡된 시각이 대체로 저런 상태의 컨디션의 몸뚱아리를 가지면 세상이 역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서늘한 날씨에 10자국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예, 계단을 4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저런 몸뚱아리면 나 같아도 저같이 잘생기고 잘나고 몸 좋은 놈 보면 짜증나요. 열받고. 그러니 저는 어린 놈의 새끼가 신호등 지나가면서 찰나에 요가지 이 앞에서 요가면 뒤지죠. 날라차기로 그대로 꽂아버리는. 저 정도의 저는 숨쉴 공간은 두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 눈에 띄면 저거는 숨 끄떡입니다. 산소 못 마시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해요. 이재명이가 개항을 무시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세요.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떨어져서 원희룡에게 역전이 된다. 이재명이는 개항을 정말로 저쪽에서부터 저 끝까지 쌔바닥으로 핥고 다닐 겁니다. 왜?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배지를 못 따는 치욕은 총선 참패와 아울러서 당대표 퇴진에 징역까지 다이렉트 코스거든요. 그러니 이재명한테 이번 총선의 국회의원 배지는 너무 절절한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유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개항을 해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안 보이고 안 나타나겠습니까? 만만하다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우습다는 거예요. 왜? 야, 개항을 내가 안 가도 전라도 인간들은 민주당이면 싸워 뽑아. 야, 개항을에 있는 전라도 것들이 뭐 씨발 국민의힘 뽑을 것 같아? 어차피 개항의 전라도가 방인데 거기는 송영길이가 영혼을 싹 다 지배해놨기 때문에 괜찮아. 민주당 싹 다 뽑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개항구 알기를 역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개쪽팔려야 되고 이 꼬라지를 22년간 내려놨던 우리 어르신들 반성하셔야 돼. 젊은 놈이 와가지고 싸가지 없는 말 한다고 섭섭해오지 마셔. 이게 사실이고 빽다고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개항을 사랑하는 말이지. 어르신, 개항 국민 여러분,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죠, 멀리 있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저 해가 떨어집니다. 보세요. 참 좋죠. 저게 앞으로 몇십 분 후면은 질 겁니다. 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잡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저게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그러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완성이 없는 거예요. 뭐냐? 사람은 민주주의라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민주화. 나라가 아무리 발전하고 복지가 아무리 잘 된다 한들 가난한 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가난은 복지를 통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것을 결국에 민주화가 덜 됐다, 복지가 덜 됐다, 비겁한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민주화는 결국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포괄적으로 이 나라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쯤 되면 민주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 1980년에 비해서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아마 술 한 잔씩들 걸치시면은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 야, 요새 세상 살기 참 좋아졌지. 그 말이요. 나 어렸을 때는 말이지. 내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만 해도 말이지. 이거 뭐 전두환 때 참 요새 세상 정말 어린 것들 말이지. 살기 좋아졌지. 맨날 하시잖아요. 그게 민주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이상 민주화를 뭘 바래요? 본인들께서 세상 참 잘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선거철만 되면 1980년대로 빵꾸를 넣으셔. 도로 5.18, 도로
1980년. 그러니까 이 관성을 깨지 않으면 이 서울의 광주, 인천의 광주, 계양을은 영원히 민주당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곳에 야 우리가 짜증이 나서라도 민주당 것들 정신을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유권의 회초리를 좀 들으시라는 말입니다. 열받고 짜증나서 민주당 아닌 새끼들 한번 찍어봐요. 민주당 놈들이 계양을에다가 돈을 얼마나 퍼줄 줄 알아요. 일례로 순천에 이정현이라는 국민의힘 전 당대표 아시죠? 전라도의 보수가 딱 한 명 당선됐어요. 이정현이가 순천에 지역구에 당선이 됐는데 역설적이게도 이정현이가 당선된 그 시기에 순천의 발전이 약 10년 빨라졌습니다. 왜냐? 그 순천의 지역구 하나를 이정현이가 먹어버리니까 그 주변 지역구 민주당이 이 순천 지역구를 뺏어오지 않으면 전라도가 무너질 것 같거든. 이정현 바이러스가 퍼질 것 같거든. 그러니 다른 동네 예산은 다 안 퍼주고 순천 예산만 다 퍼져버려서 지금 순천 가보세요. 개벽천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순천의 전례로 보았을 때 계양이 무려 27년간 민주당이었습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아까 지나간 아주머니처럼 싫어, 나는 발전하는 거 싫어. 실제로 하신 말씀이야. 내가 못 믿어서 뭐라고요? 야, 나는 발전하는 거 싫어. 우리 동네 이대로가 좋아. 내가 100% 장담하지만 이 아줌마 여의도 사는 아줌마예요. 계양 사는 사람 이럴 수가 없죠. 여의도에서 자전거로 젖바지 여기까지 이재명 사무소에 왔다가 계양 구민인척 스파이 노릇을 하고 지금 퇴근하시는 길에 저를 만난 겁니다. 맞죠? 아니 여러분들 정작 여기 사는 여러분들 중에 계양에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거지같이 발전 안 하고 남들 다 전 올라갈 때 내 집에서 비세고 곰팡이 조금 피는 거 어때? 면역력 높아지고 좋지.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은 또 민주당 새끼들을 또 뽑아서 여러분이 계속 가난해지기보다는 이번에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고. 계양에서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의 지지율이 미끄러진다? 난리 발작합니다. 내 말이 이 이야기가 어려운 지혜입니까? 나 뽑아달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내 말이 IQ가 한 200 필요한 이야기예요? 내 말이 어디가 구구입니까? 내 말이 어디가 대학교 졸업 이상이 필요한 이야기의 수준입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득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연설 안에 무소속 8번 안정권을 위해서 라는 연설의 내용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를 뽑아주십시오. 나를 뭐 해주세요. 나에게 돈 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정치 도전을 한 청년은 없습니다. 다른 거 말하지만 이런 도전 자체를 할 용기조차 있는 애들이 부족하고, 그보다는 이런 도전을 하기에 여의도 정치턱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돈의 수준을 뛰어넘었고 우리 아이들이 도전할 이런 어떤 제도적인 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유튜브와 아스팔트에서 굴러먹은 짬밥이 있기 때문에 뻔뻔스럽고 말을 잘해서 여기까지 제가 온 거지 얼마나 기소수겠어요. 이러니 나라의 정치가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늙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를 좀 젊은 놈들이 하고 여러분들은 삶의 지혜를 뒤에서 백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젊은 애들이 여의도에서 정치하다가 실수하면 여러분들한테 뛰어와서 어르신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정치지. 내일 모레 자빠져도 손해가 없는 양반들이 6선, 7선, 8선 평생 정치에 처먹고 평생 정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그래놓고 청년 정치래. 청년이 없는데 청년 정치래. 56살 처먹은 새끼가 뭔 청년입니까? 미친놈이지. 25살만 먹어도 애들 사이에서 딱이라 그래요. 들딱이라 그러고. 청년이 없는데 뭔 청년이. 내가 42살인데 나도 노인네라니까요. 근데 여의도 정치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나한테 그럽니다. 애가 지금 9살이고 8살인데 내가 나이가 어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꼬라지입니다. 어르신들, 운이 좋아서 내가 정말로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서 저는 공중파에서 뉴스에서 제 이름을 절대 언급 안 합니다. 왜? 저 이름 안정권을 제가 유튜브 처음 2019년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튜브 지금 계정이 없어졌지만 안정권이라는 이 사람이요, 2018년부터 2020년 18개월간 전 세계 슈퍼챗
6개월 1등이었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 지금은 지워진 이름이지만 저는 웬만하면 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극우, 불륜남, 쓰레기 이렇게 매도를 해놨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지금 들어보시니까 말에 설득이 되시죠? 이런 게 공중파를 타면 분명히 저를 뽑는 숫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양당 거대 기득 카르텔들이 언론에다가 저 새끼 말은 싫지도 말고 이름도 싫지도 마. 그리고 유튜브는 날려버리고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로밖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긴 해요. 제가 원래 유튜브에 채널을 가지고 있었다면 실시간으로 한 2만 명 봅니다. 5시간짜리 제 강의 동영상이 요새는 10분짜리 동영상도 100만 조회수를 넘기가 힘들잖아요. 5시간짜리 제 강의 동영상이 200만, 300만은 기본으로 찍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할 때 이런 선거에 나왔더라면 제가 좀 나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부족한 인성의 안정권으로 여기 나왔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절절히 읍소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계양을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10분짜리 연설 영상을 감사합니다. 연설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 오실에서. 그리고 대단히 몸이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환자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또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여러분 표 자판기가 되지 마십시오. 조건 없이 민주당을 찍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불이 났네. 네, 인근 공장에 불이 났네요. 저쪽에 연기가 시꺼멓게 났습니다. 모쪼록 괜찮아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고 저는 가능하면 매일 이곳에서 오후 4시에 같은 자리에서 연설을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계양이 크지 않은 지역구예요.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야 이거 물건 하나 떴더라 한번 드러나 봐라. 야 감사합니다. 야 이 새끼가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이 새끼 말하는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와서 드러나 봐. 소리가 없어. 데리고 오세요. 오시면 저는 저를 적극적으로 뽑아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저 정치의 표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민주주의. 그리고 그게 주권국가입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나라가 후진스러워지는 건 정치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후진스러운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국민의 무지함이 어쩌면 진짜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에도 이 연설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